대학교를 갈 여력이 되지 않아서 방통대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최초의 국립원격대학교, 저렴한 등록금, 4년제 졸업장까지 이런 이유들만 보고 방통대 진학을 희망한다면 당장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이게 방통대의 현실입니다. 학준모TV. 안녕하세요. 학준모TV 황유민입니다. 오늘은 방통대 진학을 위한, 방통대에 이미 재학 중이신 분들을 위한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키워드별로 나눠서 정리해드렸으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이라면 넘겨주셔도 되지만 마지막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현실적인 내용까지 담아놨으니 유익한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학준모TV. 방송통신대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원격대학교인데요. 영국 오픈 유니버시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긴 국립대방대학, 원격대학입니다. 규모와 인지도만으로도 원격대학 중에서 가장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죠. 방통대 등록금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원격대학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공학계열을 제외하고는 한 학기당 35만원 정도이고 소득분위에 따라서 국가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요. 학기당 100만원이 넘어가는 사립사이버대학과 비교해도 월등히 저렴한 편입니다. 추가로 성적이 우수하면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는데 등급에 따라 전액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학생분들 나이는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전 연령대가 분포하고 있어요. 20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학위를 얻기 위해 매우 저렴한 등록금으로 편입학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반대로 입학생 중에서는 교수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분들도 있어서 교수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접근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제한 없이 다니고 있죠. 방통대는 우선적으로 성별, 연령, 직업 제한 없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으며 교육제도의 설립 취지에 맞춘 개방대학인 만큼 입학 경쟁 없이 누구나 입학을 할 수 있지만 약간의 경쟁 입학 방식을 취하는 학과도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사회복지학과와 유치원 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유아교육과가 이에 해당됩니다. 학준모TV. 방통대는 다양한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를 포함해서 어문계열학과도 있고요. 경제 및 경영학과, 법학과,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등 여러 학과가 있죠. 강의 시간은 보통 50분 정도지만 담당 교수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고 총 15주차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석률은 녹화 강의를 시청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실 강의 시간의 50% 이상만 들어도 출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일반 대학교와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중간에 과제나 시험 등의 평가 항목이 존재합니다. 중간 기말고사 및 출석 수업 대체형 과제는 온라인 제출과 오프라인 제출 딱 두 가지인데요. 단 제출 방법은 학생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목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과제물 제출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고 표절 판독 프로그램으로 모사율을 검사하기 때문에 인용한 내용은 정당하게 출처를 밝히며 작성하셔야 합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출석을 해야 하는데요. 출석은 주말에 방송통신대학교로 직접 가셔야 합니다. 보통 대학교는 시험 일정을 본인이 지정할 수 없지만 방통대는 학사 일정을 보시면 3주에 걸친 금토일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말을 포함해서 운영이 되는 것도 좋은데 그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쁜 현대인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통대 관계자에 의하면 졸업률이 25%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방통대 졸업이 어려운 이유는 졸업 논문을 쓰거나 대체 심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쁜 직장인들이나 주부분들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낮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졸업 난이도 자체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방통대에 진학했다가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학준모TV. 방금 말씀드린 졸업 난이도를 포함해서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먼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오프라인 대학교보다 학벌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는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이버대와 학점은행제 역시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와 같은 원격대학은 단순 학위가 필요하거나 자격증 취득 용도, 시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면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통대에 입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학과별로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사회복지학과나 유아교육과 같은 자격증 과정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학과들은 지원자 수가 많아 예비번호 정도를 받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편입이라고 한다면 영어 또는 수학 시험을 봐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건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과정이 쉬운 편은 아니죠. 그래서 1학년으로 입학해서 4년 동안 학업을 이어나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편입으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2학년 편입도 있고 3학년 편입도 있는데 편입 지원 자격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때 많이 진행을 하는 게 평생교육제도인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학력이 아닌 일정 학점만 모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학년은 30학점, 3학년은 63학점 이상만 모으면 편입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분들이라면 이런 방법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니까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학진모 TV. 여기까지 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한 정보와 현실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약하자면 방통대에 진학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학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분명 사실이고 졸업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다만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토대로 고려해 보시고도 방통대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 본인만의 의지가 있다면 편입해서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는 방향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링크를 통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